여러분, 지금 코스피 뉴스 보면서 안심하고 계시죠? 기관이 11조 넘게 샀다. 우리 증시 탄탄하다. 기사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코스피 5,800 돌파. 장중에는 5,931까지 치솟았어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근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안심이 싹 사라질 겁니다. 제가 이 11조 원의 속을 직접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름 끼치는 사실이 나왔어요. 11조 중에 10조가 딱 하나의 지체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 기업이 좋아서 샀다가 아니에요. 외국인이 버튼을 누르면 기계적으로 따라 사는 돈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 10조는 외국인이 버튼 하나만 바꾸면 하룻밤 만에 전부 매도로 뒤집힙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장을 지켜줘야 할 국민연금은 5년 만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왜 소집했냐고요? 더 이상 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기관 매수라는 네 글자를 볼 때마다 다른 투자자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투자 뉴스를 읽는 수준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건강검진 받아보신 적 있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혈액 검사하니까 수치가 빨간불, 의사가 표정이 심각해지는 그 순간이요. 지금 코스피가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혈색은 역대급으로 좋아 보여요. 근데 수급이라는 혈액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 뉴스에서는 절대 안 해줍니다. 왜냐? 기관이 11조 샀다 한 줄이 클릭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그 한 줄 뒤에 숨어있는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그 진실을 전부 까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확실히 해둘 게 있어요. 코스피 상승 자체를 부정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코스피가 5,200까지 올라온 것, 이건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이에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터졌죠. AI 시대가 열리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을 찍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하이닉스 지분 5% 보유를 공시했어요. 삼성전자도 19만 원대로 올라섰고요. K방산도 대단합니다. 글로벌 지정학 갈등 속에서 주문이 폭발하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 시스템이 하루에 8, 9%씩 급등하는 날이 나왔어요. 조선 쪽도 HD 현대중공업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제도 혁신이 가세했습니다. 상법이 바뀌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 전체로 확대됐고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죠. 밸류업 정책 성과도 뚜렷해요. 한국금융신문 보도 기준으로 배당은 6.3% 늘었고 자사주 소각은 무려 189.6%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돈을 풀면 전부 부동산으로만 흘러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도를 바꿔서 그 물줄기를 주식시장으로 틀었어요. 은행 예적금이 줄고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5,200까지는 펀더멘탈, 제도 개선, 유동성,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진 건강한 상승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5,200에서 5,800까지 이 600포인트 구간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급 구조를 까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투자자별 매매 동향 기준이에요. 2월 들어서 외국인은 약 7조 8천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직장인 평균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15만 6천 명이 1년 내내 번 돈에 해당해요. 이만큼의 자금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6조 4천억 원 넘게 팔았어요. 외국인과 개인을 합치면 14조가 넘습니다. 14조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아줬냐? 기관입니다. 기관이 11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안심이 되죠? 외국인이 아무리 팔아도 기관이 받아주네. 뉴스도 죄다 이런 톤이고요. 근데 여기서 딱 한꺼풀만 벗기면 풍경이 180도 뒤집힙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기관이라고 다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돈들이 뒤섞여 있어요.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장기 자금부터요. 보험사, 고격의 보험료를 굴리기 때문에 원래 5년, 10년 장기 시각으로 투자하는 곳이에요. 이 보험사가 4,5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팔았어요.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겁니다. 연기금, 마이너스 500억 원. 거의 안 샀어요. 정확히 말하면 못 산 겁니다. 왜 못 샀는지는 뒤에서 밝혀드릴 건데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토신과 사모펀드, 1조 6천억 원 샀는데 여기도 속사정이 있어요.
이 돈은 1월 22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똑같이 1조 6천억을 팔았던 자금이에요.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위험하니까 현금 좀 확보하자 하고 팔았죠. 근데 이후에 주가가 5,800까지 뚫으니까 수익률 경쟁에서 자기들만 뒤처질까봐 허겁지겁 다시 올라탄 겁니다. 사모펀드 업계는 수익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조단위 자금이 빠져나가거든요. 확신을 갖고 산 게 아니라 공포에 떠밀려 산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팔았던 걸 되산 거라 실질적으로 새 돈이 유입된 것도 아닙니다. 정리하면요. 장기 투자자들은 사실상 전부 불참했습니다. 보험은 팔았고 연기금은 못 샀고 투시는 자기가 뱉었던 걸 주워 담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대체 누가 11조를 만든 거냐? 금융투자, 무려 10조 2천억 원입니다. 11조 5천 중에 10조 2천억, 기관 매수의 89%가 금융투자라는 단일 주체 하나에서 나왔어요. 완전한 원맨쇼입니다. 10조 2천억이 어느 정도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약 12억 원 기준으로 아파트 8,500채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돈이 단 2, 3주 만에 주식시장에 몰려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10조의 정체를 알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져요. 금융투자, 쉽게 말해서 증권사입니다.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같은 곳들이죠. 근데 증권사가 10조를 샀다는 게 왜 위험하냐? 이들이 주식을 사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기금이나 투신이 주식을 사는 건 내가 직접 맛집을 골라서 예약하고 찾아가서 먹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의지로 투자하는 거죠. 근데 금융투자가 주식을 사는 건 옆 사람이 뭘 시켰는지 보고 저도 같은 거요 하는 거예요. 본인 의지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금융투자 회사의 매수 대부분은 이 기업이 좋다고 분석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특정 방향으로 크게 베팅하면 증권사의 트레이딩 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현물 주식을 사거나 팔아요.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실행하는 겁니다. 증권사가 자기 확신으로 주식을 사는 건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이런 투자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외국인 선물 포지션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차익거래 자금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 외국인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10조가 매수에서 매도로 한 방에 뒤집혀요. 그것도 기계가 자동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잠깐만 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터집니다. 자, 근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외국인이 대체 어떻게 이 10조를 리모컨처럼 조종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지금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현물과 선물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현물은 실제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삼성전자를 사면 진짜 내 주식이 되죠. 선물은 다릅니다. 3개월 뒤에 이 가격에 사겠다 하고 미래 가격에 베팅하는 시장이에요. 원래는 현물이 몸통이고 선물은 그림자입니다. 몸통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외국인들은 이 관계를 통째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림자를 먼저 움직여서 몸통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선물에는 레버리지라는 무기가 있거든요. 증거금이라는 보증금만 넣으면 그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움직일 수 있어요. 1억으로 10억짜리 판을 흔드는 구조죠.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삽니다. 증거금만 있으면 되니까 큰 돈이 안 들어요. 선물 가격이 확 올라가죠. 2단계. 선물이 비싸지고 현물은 그대로니까 둘 사이에 가격 차이가 벌어집니다. 3단계. 이 순간 금융투자 회사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응해요. 비싼 선물 팔고 싼 현물 사면 무위험 이익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현물을 조 단위로 쓸어 감습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이 1,500원인데 연마트에서는 같은 물이 1,200원이에요. 마트에서 사서 편의점에 넘기면 300원 이익이잖아요. 위험 없이 확정 수익을 먹는 거죠. 금융투자는 이 300원짜리 장사를 조 단위 규모로 하는 겁니다. 4단계. 금융투자가 현물을 대량 매수했으니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외국인은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현물 주식을 비싼 값에 팔고 빠집니다. 정리하면요. 외국인이 선물로 미끼를 던지고 금융투자가 자동으로 현물을 쓸어 담고 주가가 올라가면 외국인은 비싼 값에 팔고 떠난다. 이 사이클이 2월 내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 구조가 역방향으로 작동할 때예요. 외국인이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을 대량 매도하면 선물 가격이 현물 아래로 뚝 떨어지겠죠. 그 순간 금융투자 시스템이 정확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현물 팔고 선물 사, 10조 원어치 주식이 매도 폭탄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도 없어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실행하니까요. 외국인이 이 스위치를 누르는데 큰 돈이 필요 없습니다. 레버리지 구조니까요. 적은 돈 하나로 10조를 뒤집을 수 있는 구조. 이게 지금 코스피 5,800 밑에 깔려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근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국민연금이 나서서 막아주잖아요.
주가가 급락하면 대규모 매수로 시장을 떠받치는 거죠. 시장의 소방관이에요. 근데 지금 그 소방관의 물탱크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올해 1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에 처음으로 1월에 긴급 소집됐어요. 보통은 2, 3월에 하는 회의를 결산도 안 끝난 1월에 비상 소집한 겁니다. 국민일보 보도 기준이에요.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숫자를 보면 단번에 이해됩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예요.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식 자료를 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 규모가 244조 8천억 원, 전체 기금의 17.0%입니다. 목표치를 이미 2%포인트 넘게 초과한 상태예요. 코스피가 그 뒤로 2,800까지 뚫었으니 지금은 훨씬 더 높겠죠. 여기서 핵심 규정이 있어요. 국민연금에는 목표 비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까지만 허용하는 상한선이 있거든요. 14.9% 더하기 3%면 17.9%, 이게 절대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에요. 11월에 이미 17%였습니다. 17.9%까지 코앞인 거죠. 이 선을 넘으면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금 1,438조 원이에요. 2019년에는 713조였거든요. 6년 만에 2배로 불어났습니다. 같은 비율로 리밸런싱을 해도 매도 물량이 2배라는 뜻이에요. 시장에 주는 충격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1월 긴급회의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첫째,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2%로 올렸습니다. 둘째,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어요. 오마이뉴스 보도 기준입니다. 이 결정의 본질이 뭐냐면요. 규정대로 하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팔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일단 안 팔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 팔겠다는 거지 더 사겠다는 게 아닙니다. 배에 짐이 꽉 찼어요. 짐 내리면 바다가 출렁이니까 안 내리겠다는 거지 이 배에 짐을 더 실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요. 앞으로 주가가 급락해도 국민연금이 나서서 대규모로 받아줄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소방관이 물이 없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21년에 거의 판박이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결말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코스피가 코로나 유동성을 타고 사상 처음으로 3천을 돌파했죠. 지수가 급등하니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를 넘어섰어요. 결과가 어땠냐?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7조 원어치 주식을 기계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국민연금 매도가 시장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그때 비판이 폭발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밑에서 받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위에서 물량 폭탄을 퍼부으니까 주가가 올라도 금방 눌린 거죠. 결국 코스피는 6월에 3,316까지 찍고 그 뒤로 내리막을 탔습니다. 10월에 3,000이 무너졌고요. 2022년에는 2,200대까지 추락했어요. 고점 대비 30% 넘게 빠진 겁니다. 지금이 그때와 데자뷰예요. 주가 급등, 국민연금 비중 초과, 긴급회의, 리밸런싱 논의. 시나리오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때 기금이 713조였는데 지금은 1,438조. 리밸런싱이 터지면 충격이 2배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빠른 사람들, 스마트머니는 이미 빠졌어요. 2월 들어 개인 순매도 6,400억. 이분들은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차익 실현을 마친 겁니다. 이 돈은 다시 안 돌아와요. 같은 가격에 되사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듣고 당장 다 팔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코스피의 기초 체력은 역대 최강급이에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현재 진행형이고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고 밸류업 정책도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죠. 노무라 증권은 코스피 상반기 목표를 7,500에서 8,000까지 열어뒀을 정도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빙판길에서는 미끄러집니다. 기업 가치가 좋다는 건 차 성능이 좋다는 뜻이고 수급이 불안하다는 건 도로에 빙판이 깔렸다는 뜻이에요. 엔비디아가 정확히 그 사례입니다. 작년 가을 이후에도 실적은 역대급이었어요. 근데 주가는 횡보하거나 오히려 빠졌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안 받쳐주면 주가는 못 올라가거든요. 대외 변수도 만만치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15%까지 올리겠다고 했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는 별도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터지면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선물 포지션 정리예요.
그 순간 아까 설명드린 메커니즘이 역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사거나 파는 게 아니라 돈의 체온을 읽는 겁니다. 장기 자금이 주도하는 상승은 정상 체온이에요. 건강한 상승이죠. 근데 단기 자금, 특히 외국인한테 조종당하는 돈이 주도하는 상승은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겁니다. 외국인이 선물 방향만 바꾸면 급격히 꺾일 수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관 매수 뉴스가 뜨면 어떤 기관인지 꼭 확인하세요. 연금인지, 투신인지, 금융투자인지. 한국거래소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전부 나옵니다. 금융투자가 대부분이면 진짜 매수가 아니에요. 둘째,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동향을 보세요. 외국인이 선물은 사면서 현물은 파는 패턴이 반복되면 오늘 설명드린 그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을 추적하세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돼요. 17, 18%를 넘어서면 급락장에서 연금인 방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대외 변수에 촉각을 세우세요. 트럼프 관세, 미국 금리, 중동 리스크, 이런 것들이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뒤흔드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핵심만 딱 잘라드리겠습니다. 코스피 5,800, 사상 최고치.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상법 개정, 밸류업.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이 여기까지 끌고 왔고 이건 틀림없이 자랑스러운 성과예요. 5,200까지는 건강한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5,200에서 6,800까지, 600포인트, 이 구간은 다릅니다. 기관 매수 11조를 뜯어보면 89%인 10조 2천억이 금융투자, 외국인의 선물 신호에 기계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휘발성 자금이에요. 시장의 소방관인 국민연금은 물탱크가 바닥나서 5년 만에 긴급회의를 열었고요. 빠른 개인 투자자들은 6조 넘게 빼고 떠났습니다. 2021년에 똑같은 시나리오가 결국 30% 폭락으로 끝났다는 것도 확인했죠. 이건 공포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올 것 같을 때 우산을 챙기라는 거예요. 투자에서 진짜 실력은 주가가 오를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왜 올랐는지 모르는 사람은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다릅니다. 왜 올랐는지 아니까 흔들려도 대응할 수 있어요. 이게 경제 공부의 진짜 힘입니다. 주가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흐르는 돈의 온도를 읽는 것. 이게 진짜 투자 리터러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돈의 체온을 재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앞으로 기관 매수라는 4글자가 뉴스에 뜰 때마다 딱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어떤 기관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코스피 상승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불안하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늘도 담담한 경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중요한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